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부제목으로 소중한 내 인생과 관계를 위한 말하기 심리학, 이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자는 황시투한, 정영재 님이 번역하셨고요. 미디어숲에서 출판했습니다. 출판사 서평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아들에게 엄마가 소리친다. 핸드폰 좀 당장 내려놔. 또 핸드폰 하면 그땐 바로 압수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자 골칫거리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반항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게다가 효과마저 없다고 하니 그야말로 백해무익이다. 이때 틀 세우기라는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엄마가 온화한 목소리로 착한 아들, 엄마가 맛있는 저녁 해놨는데 몇 시에 먹을까? 저녁 먼저 먹고 숙제 같이 할까? 아니면 숙제 먼저 하고 저녁 먹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이때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 아이는 핸드폰을 언제까지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질문 속 두 가지 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핸드폰을 내려놓게 된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을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느낌을 받고 반항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반대로 선택의 기회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려 한다. 사람의 이러한 심리를 바탕으로 한 말하기 비법이 바로 틀 세우기 언어 모델이다. 이 외에도 이 책에는 누군가를 쉽게 설득하는 방법인 Yes Set와 새로운 세계를 여는 대화법인 스코어 패턴을 포함해 상대를 변화시키는 언어 모델까지 다양한 말하기 비법이 들어있다. 그리고 환경과 의미의 틀 바꾸기라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습관을 바꿀 수 있게 친절한 사례를 이용해 안내한다. 저자는 자신있게 말한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새롭게 배운 말하기 방식이 당신에 대한 주변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지켜보라고. 이 책은 수년간의 심리 상담 경험과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의 훈련 기술을 융합하고 심리학과 언어 기술을 교묘하게 결합한 성과물이다. 언어의 초점, 언어의 가설, 언어의 틀, 표상체계 언어, 이성적 언어, 일관된 소통 언어, 비언어적 언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들을 습관화하면 말하는 방식, 말하는 기술을 바꿀 수 있고 이로써 내면의 구조를 변화시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저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강조한다. 부정적인 언어의 함정을 통찰할 수 있다. 사고의 깊은 곳에 있는 제한적 틀을 깨부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갈등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다. 자신의 인생을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면의 구조를 바꿔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하기 기술. 20년 동안 10만 명의 수강생을 통해 검증되었다고 합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잘한다. 이렇게 언어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우리 대부분은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자신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말하기 능력을 키우려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 대개는 임시방편으로 말투만 적당히 바꾸면 되는 줄 알고 넘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킨 적은 드물고 그저 습관처럼 오해와 불행을 만들어내는 말을 내뱉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말하기는 단순히 스킬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심리를 읽고 그에 맞는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한마디로
상황을 파악해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는 심리학과 관련이 있다. 이 책은 말하기의 신비한 마력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말하기 능력을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다. 또한 자신을 가둔 심리적 틀을 깨 부수고 인격적으로 한층 선능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심리학 지식과 언어 모델을 정교하게 결합한 저자는 20년 경력의 실용 심리학 전문가다. 10만 명이 넘는 수강생이 말하기 훈련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며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자신이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그저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말하는 방식부터 바꿔라. 네,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나는 책을 여러 권 냈고 모두 판매량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했던가? 미국 도도시장에는 일주일 만에 무려 20만 권이나 팔린 책이 있다. 순간 부러운 마음에 제목부터 살펴보게 됐다. 여러분도 무슨 책인지 궁금할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은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었다. 아마도 당장 찾아서 읽어보고 싶겠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 30일 만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검색해야 이 책을 찾을 수 있다. 왜일까? 사실 이 책은 출간 당시 제목 중 라이프를 와이프로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출간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오타를 발견했다. 출판사는 황급히 책을 회수해 원래 제목으로 바꿔서 시장에 내놓았다. 그러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일주일에 20만 권이 팔렸는데 30일 만에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한 달 동안 2권밖에 팔리지 않은 것이다. 20만 권과 2권.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남을 더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그래야 내가 좀 더 살기 편하다. 물론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데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라는 나름 타당한 이유도 있다. 엄마가 아이의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선생님이 학생의 적극적이지 못한 학습 태도를 바꾸고 부부가 서로의 부정적인 면을 바꾸며 사장이 직원의 비효율적인 일 처리 방식을 바꾸는 것 모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긴 하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고 되려 갈등만 조장하게 된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한마디. 어느 부부의 결혼 생활을 상담해 준 적이 있는데 그들의 상황이 매우 특이했다. 아내는 중국과학기술대학교 영재반 출신의 천재였고 어린 나이에 바로 대학교에 진학했다. 졸업 후 그녀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해서 어릴 때 누리지 못했던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남편은 지방대 출신이고 아내만큼 눈부신 학력을 가지진 않았지만 사업이 나쁘지 않게 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여유로운 삶을 탐탁지 않나 했고 결국 참다 못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한때 잘 나갔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야. 지금 당신은 지방대 출신이 나보다도 못하잖아. 이 말을 들은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이렇게 맞받아쳤다. 당신이 지금 하는 그깟 사소한 일로 나한테 뭐라 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봤자 겨우 몇 푼 버는 주제에. 이렇게 악담이 오가며 화목했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부부는 이혼에 이르렀다. 폭언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때도 있다. 2019년 4월 상하이의 17살 소년 다리에서 투신 자살.
이라는 뉴스로 세간이 떠들썩해진 적이 있었다. 사건의 경위는 간단했다. 당일 낮에 소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퉜는데 그 사실을 안 그의 어머니가 소년을 태우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를 나무랬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아이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말을 던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튼 어머니의 꾸짖음에 차가 신호등에 걸려 잠깐 정차한 사이 소녀는 뒷좌석 차 문을 열고 다리 난간으로 달려가 곧장 뛰어내렸다. 그 짧은 몇 초 사이 꽃다운 청춘이 지고 말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의 뒤를 황급히 쫓아갔지만 결국 잡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비통하고 후회될지 감히 상상할 수 없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배와 비단보다 따뜻하고 남에게 상처 입히는 말은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도 깊다. 라는 말이 있다. 좋은 말은 강한 추진력을 지니고 폭언은 거대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좋은 마음으로 의견을 냈을지라도 관계를 송두리째 망쳐버리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사람은 늘 상대방이 틀렸다고 전제하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고 어떻게든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려는 관성이 있다. 왜 일 처리를 똑바로 못해? 방금 청소했는데 너 때문에 또 더러워졌어. 당신은 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 넌 항상 나한테만 그래. 뭔가 익숙한 말들이지 않은가? 누군가 이런 말을 했거나 들어왔을 것이다. 때론 우리는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상대의 잘못을 더 크게 여기고 책임을 전부 떠넘겨 버리곤 한다. 잊지 말자. 근거도 존중도 없이 질책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방적으로 잘못을 떠넘기는 것은 상대방의 반항심만 초래할 뿐이다. 내가 존경하는 미국 소통 전문가 더글러스 스톤은 저서인 우주인들이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을 때 우주정거장에서 가장 많이 읽는 대화책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어느 출근길, 더글러스는 좁은 도로에 택시 한 대와 승용차 한 대가 서로 대치하면서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고 도로는 계속해서 정체되고 말았다. 더글러스는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기사님, 제가 보기에 두 분 중 기사님만 전문 운전사인 듯한데 운전 실력이 없으면 이 좁은 골목길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차를 못 뺄 것 같은데 번거로우시겠지만 기사님께서 차를 빼줄 수 있으신가요? 택시기사는 더글러스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아유, 그래요. 이건 나밖에 못하지. 라고 말한 뒤 곧장 택시에 올라 후진해서 골목을 빠져나갔다. 만일 더글러스가 택시기사에게 양보할 줄 몰라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그런 정신으로 무슨 택시기사를 합니까?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작게는 말다툼에서 크게는 몸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을까? 더글러스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택시기사를 운전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치켜 세웠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양보도 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고 택시기사에게 이 가설을 기꺼이 받아들여 양보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상대의 잘못을 고쳐주고 싶어서 직접 잘못을 지적한다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 반대로 우선 상대가 옳다고 가정한 다음 그에게 그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면 그는 선뜻 당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옳다는 가정에서만 사람은 더 좋게 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혜다.
말다툼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 데일 카네기는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논쟁은 가장 불필요하고 피해야 할 소통 방식이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이 잘못을 정말 저질렀고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봐. 네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보통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그렇게 애써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쉽게 말다툼을 하게 된다. 다툼 끝에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승리를 거머쥐어도 관계는 이미 틀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말다툼이라는 것이 늘 그렇다. 왜일까? 말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상처 주기라는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신을 향한 상대방의 미움만 증폭시킨다. 자, 그럼 말다툼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우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인정해 주자. 일상생활에서 흔히 돈 때문에 다툴 때가 많다. 내가 상담해준 또 다른 부부의 예를 들어볼까 한다. 남자는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탓에 비교적 검소하고, 반대로 여자는 넉넉한 집안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충족히 누리며 살아왔으며 결혼 생활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항상 지출 문제로 말다툼을 했는데 남편은 아내의 큰 씀씀이를 못마땅해 했고 아내는 남편의 지나치게 검소한 모습에 답답해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모든 대화의 서두에 이렇게 말할 것을 제안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 절약하는 것을 알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돈을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 당신의 모습이 좋아요. 라고 말이다. 상대방에게 예의를 차려 좋은 모습을 먼저 언급하면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언제나 존재한다. 상대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당신이 그를 존중하고 중시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그는 비로소 기꺼이 당신의 지적과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자. 서로의 감정을 잘 다스렸다면 이제 싸움의 본래 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절충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좀 전 부부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여보, 나는 돈을 써야 좀 더 자신감이 붙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보, 나는 그런 쪽으로 돈을 쓰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같은 스타일의 가방을 색깔별로 다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결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좋은 분위기에서 부드러운 말투로 조언한다면 상대방은 기꺼이 조언을 받아들일 것이다. 세 번째, 미래를 내다보자. 서로를 이해했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이후에 같은 문제로 다툴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함께 앞날에 관해 대화하는 것은 필수다. 많은 사람이 사건이 해결된 후 네가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고 믿어. 이제 네가 나를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같은 말을 주로 한다. 앞날에 관한 이야기는 맞지만 배우자에게 할 말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해서 후환을 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